애플의 CEO 팀 쿡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 중 하나, 아이폰 하나로 스마트폰 시장 이익의 상당 부분을 독식해온 그 애플이 말이죠. 10년 넘게 한국 반도체 회사들 목을 조르며 단가를 후려쳐온 그 애플이 지금은 워싱턴 전역을 뛰어다니며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렇게 선언해버렸거든요. 우리 물건 사고 싶으면 우리가 부르는 값에 사라. 이게 얼마나 극적인 반전이냐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애플이 반도체 회사들 앞에서 선주문을 미끼로 던져놓고 막상 물건이 나오면 발을 빼던 슈퍼 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도체 회사가 부르는 값을 협상도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처지가 됐어요. 도대체 애플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처지까지 몰린 걸까요?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사실 애플이 한국 반도체를 길들이려던 시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012년부터 그랬거든요. 당시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AP, 그러니까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사실상 거의 다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플은 특허 분쟁이 있던 시기와 맞물려 삼성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물량을 대만의 TSMC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디스플레이나 카메라 모듈처럼 다른 부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회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최소 두세 곳으로 나눠받는 전략을 오랫동안 써왔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한 곳에 몰아주면 그 회사가 언젠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애플은 늘 두 번째, 세 번째 공급처를 미리 키워뒀습니다. 이 습관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메모리 시장의 불황기였습니다. 2023년 메모리 값이 바닥을 뚫고 내려갔던 시기 있잖아요. 반도체는 원래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산업이거든요. 잘 나갈 땐 부르는 게 값이지만 한 번 꺾이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시기가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들에겐 최고의 사냥철이었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재고 처리를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를 때 이 큰손들은 슬며시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물량은 많이 사줄게. 대신 값은 확 낮춰. 여러분이 과일 도매상인데 창고에 사과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썩기 직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거대한 유통업체가 나타나서 이거 다 사줄게. 대신 반값에 줘 라고 말하면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넘길 수밖에 없잖아요. 애플이 딱 그 유통업체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한술 더 뜬 수법이 있었어요. 대량 선주문을 왕창 넣어놓고 막상 반도체가 다 만들어져 나올 때쯤 되면 슬금슬금 발을 빼는 겁니다. 값이 비싸졌다. 사정이 바뀌었다. 핑계대면서요.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주문만 믿고 생산 라인을 돌려놨는데 물량이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재고는 고스란히 손해로 남고요. 결과가 어땠는지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벌어집니다. SK하이닉스는 2023년 한 해에만 약 7조 7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회사 역사상 최악의 적자였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도 같은 해 15조 원 가까운 적자를 봤습니다. 마이크론 역시 2022년엔 87억 달러 순이익을 냈다가 2023년엔 58억 달러 순손실로 돌아섰어요. 흑자에서 적자로 100억 달러 넘게 뒤집힌 겁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마이너스 7.3%까지 떨어졌고요. 세계 3대 메모리 회사가 나란히 무너진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설비 투자부터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이크론의 연간 설비 투자액이 121억 달러에서 77억 달러로 뚝 떨어졌거든요. 삼성전자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평택에 짓던 새 반도체 라인 공사가 착공 8개월 만에 전면 중단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결정, 그러니까 손해를 견디다 못해 투자를 멈춘 이 선택이 몇 년 뒤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씨앗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플의 이런 방식, 사실 반도체 회사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4년 9월 유럽 사법재판소가 애플에 21조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아일랜드에 유령 회사 세워놓고 23년 동안 실효세율 0.005%에서 1% 사이로,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 세금을 50원에서 만 원 정도만 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한국도 비슷했습니다. 애플코리아는 지난 회계연도에 7조 8천억 원 넘게 벌고도 법인세는 겨우 825억 원, 매출 대비 1%만 냈고요. 부품값은 후려치고 세금은 최소화하고, 이게 애플이 오랫동안 슈퍼 갑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판을 통째로 뒤집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AI였어요.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HBM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워낙 비싸게, 그것도 없어서 못 팔 만큼 팔리다 보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여기에 생산 라인을 몰아주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HBM과 일반 D램은 같은 공장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한때 전체 D램 생산량의 채 5%가 안 됐던 HBM 비중이 2026년 들어 30%까지 올라갔습니다. 공장의 3분의 1 가까이가 HBM 전용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정작 우리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들어가는 일반 메모리는 만들어질 자리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물이 흔할 땐 아무도 우물 주인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어 물이 귀해지는 순간 우물 준 사람이 왕이 됩니다. 지금 벌어진 일이 딱 이거예요. 메모리 저장 장치 가격은
1년 새 4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약 방식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이른바 사후 정산제인데요. 계약 종료 시점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나중에 추가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마이크론도 여기에 동참했고요. 실제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애플향 저전력 D램 가격을 전분기 대비 80%에서 100%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협상도 없이 이걸 즉각 수락했어요. 부품 단가를 이잡듯이 후려치던 그 애플이 이제는 제조사가 부르는 대로 값을 치르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이 여파로 아이폰 18 원가는 최대 25%까지 오를 걸로 전망되고요. 애플은 결국 지난달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최대 25%씩 인상했습니다. 아이폰만 이번 인상 대상에서 빠졌는데 업계에서는 9월 출시될 아이폰 18부터는 못 버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팀 쿡이 먼저 선전포고를 했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반도체 제조사들이 엄청난 가격의 인상분을 그대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거든요. 그러자 마이크론 CEO 산제이 메흐로트라가 CNBC에서 맞받아쳤습니다. 애플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일부 고객사가 가격을 지나치게 낮췄다. 2023년엔 가격의 3분의 1까지 떨어졌다는 발언. 업계에서는 다들 애플 저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걸 뒷받침하는 반응이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엔지니어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D램 가격이 많이 오른 건 맞지만 애플의 가격 인상폭은 그 상승분의 몇 배나 된다. 그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메모리 업체들한테 가격을 후려치라고 강요했다. 지금은 모든 빅테크가 메모리를 확보하려고 아우성인데 애플은 더 이상 그런 지렛대가 없다. 여기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제까지 내 앞에서 쩔쩔매던 부품 회사가 오늘은 값을 부르는 대로 내라고 통보하는 상황.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여기에 마이크론의 최근 실적이 이 반전을 숫자로 확실히 보여줍니다.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84.9%까지 치솟았고 영업이익률도 82.2%를 기록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팔수록 손해였던 회사가 이제는 100원어치 팔면 80원 넘게 남는 회사가 된 겁니다. 코너에 몰린 애플이 찾아낸 탈출구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D램 업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라고 부르는 회사예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CXMT에 LPDDR5X를 도입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미 상무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CXMT, 미 국방부가 지정한 중국 군사기업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회사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중국산이 훨씬 싸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에요. CXMT의 D램 가격은 삼성 SK하이닉스보다 겨우 5에서 10% 저렴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CXMT는 최근 D램 시장 점유율을 8%까지 끌어올리며 세계 4위까지 올라섰는데요. 그 정도 아끼자고 자기 나라 정부와 등질 위험을 감수한다는 게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건 실제 대량 도입이 아니라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의 가격 협상에서 디렛대로 쓰려는 협상 카드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애플이 협상 카드로 쓰려는 이 CXMT 알고 보니 한국 기술을 훔쳐서 큰 회사거든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이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등 10명을 CXMT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CXMT 개발 실장이었던 A씨는 삼성전자 출신으로 CXMT에서 10나노급 D램 기술 개발을 총괄한 인물이었고요. 또 다른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D램 공정 정보 수백 단계를 손으로 직접 베껴 적어서 이직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협력업체를 통한 기술 유출 정황도 함께 드러났고요. 검찰은 이 유출 덕분에 CXMT가 2023년 중국 최초의 10나노급 D램 양산에 성공했다고 봤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 손해는 최소 수십조 원에 이를 걸로 추산했고요. 정리하면 이런 구조예요. 애플은 지금 삼성, SK하이닉스와의 가격 협상에서 밀리니까 손 내밀 곳을 찾다가 CXMT를 카드로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CXMT는 애플이 그토록 압박하던 바로 그 한국 기업들의 기술을 훔쳐서 여기까지 큰 회사고요. 비슷한 패턴이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반복됩니다. 애플의 오랜 저가 공급망 파트너였던 중국 BOE 이 회사도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로부터 14년 8개월 수입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결과가 더 극적인데요. 올해 하반기 출시되는 아이폰 18 프로, 프로 맥스, 폴더블 아이폰, 아이패드 미니, 맥북 프로 이 모든 제품의 OLED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전량 공급하기로 확정됐습니다. BOE는 이번 라인업 개발 프로젝트에 아예 참여조차 못했어요. 애플이 그토록 애써 키우려던 중국 대안이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엔 완전히 배제된 겁니다. 값싼 부품을 원해서 BOE 물량을 계속 밀어준 결과 그 자금과 물량을 발판 삼아 몸집을 키웠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술 유출 논란까지 함께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최고 성능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다 마이크론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설한 아동저축 프로그램, 이른바 트럼프 계좌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걸 두고 마이크론이 정치적 방패를 미리 세워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지난 6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반독점 집단 소송까지 제기됐습니다. 원고 측은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HBM 전환을 핑계로 범용 디램의 공급을 조직적으로 줄여서 지난 4년간 가격을 700%나 끌어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송의 배경 중 하나로 최근 애플의 가격 인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품값을 후려치고 세금까지 최소화하며 슈퍼 갑으로 군림하던 애플이 이제는 그들이 부르는 값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처지가 됐고요. 그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손을 뻗은 것조차 자신이 예전에 몰아붙였던 상대의 기술을 훔쳐서 큰 회사라는 겁니다. 10년 넘게 갑질하던 애플이 지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원한 갑도, 영원한 을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애플의 이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